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69년 대한민국 공군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당시 최신의 전투기 중 하나였던 F4 팬텀 II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공군은 주로 프로펠러 전투기와 초기형 제트 전투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냉전 구도 속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초음속 전투기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F4 팬텀2는 미국이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다. 이 전투기의 도입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방어 개념을 넘어서 공격적인 억지력까지 갖추게 되는 전환점이었다. 특히 마하이를 넘는 속도와 장거리 작전 능력, 그리고 다양한 무장 운용은 당시 한국 공군에게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를 제공하였다. F4는 단순히 무기 체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조종사 훈련 방식과 작전 전술까지 변화시키며 공군 현대화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팬텀 II의 도입은 대한민국 공군이 국제적 수준의 전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며 이후 KF-16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기반이 되었다. F4 팬텀2는 당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고성능 전투기였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2.2에 달해 한국 공군이 보유한 기종 가운데 가장 빠른 전투기로 자리 잡았다. 두 개의 강력한 제트 엔진은 막강한 추력을 제공하여 단순히 빠른 속도뿐 아니라 뛰어난 기동성과 고속 상승 능력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팬텀2는 요격 임무에서 신속하게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었으며 장거리 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깊숙이 적진을 타격하는 임무도 가능했다. 또한 다양한 무장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넘나드는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되었다. AIM-7 스패로우,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유도 미사일뿐 아니라 폭탄과 로켓까지 탑재할 수 있어 제공권 장악은 물론 지상 공격과 근접 지원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능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팬텀2는 속도, 화력, 작전 반경을 두루 갖춘 전투기로서 한국 공군이 초음속 시대를 주도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자산이었다. F4 팬텀2는 다양한 무장 체계를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요격 전투기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다목적 전투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무장으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7 스패로우가 있었으며 이는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통해 적 항공기를 원거리에서 효과적으로 격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는 근접 공중전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팬텀 II를 공중전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로 만들어 주었다. 공대공 무장 외에도 다양한 폭탄과 로켓을 탑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과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대형 폭탄을 장착하여 전략적 타격을 수행할 수 있었고 네이팜탄과 같은 특수 무기도 사용 가능하여 전장 환경에서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폭넓은 무장 운용 능력 덕분에 팬텀2는 제공권 장악뿐 아니라 대지 공격, 요격, 정찰 등 다양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다. 결국 팬텀 II의 무장 체계는 단순히 화력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다양한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핵심 기반이었다. F4 팬텀2는 도입 이후 한국 공군에서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우선 요격 임무에서는 고속 상승 능력과 강력한 레이더를 활용하여 북한 전투기의 위협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었고 AIM-7 스패로우와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첨단 미사일을 운용함으로써 제공권 장악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폭격 임무에서도 팬텀2는 장거리 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으며 대규모 폭탄 투하가 가능해 적의 지상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근접 지원 임무에서는 다양한 로켓과 폭탄을 사용해 전장에서 지상군을 직접 지원하며 공군과 육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RF-4 정찰형을 통해 고고도에서 정밀한 영상과 정보를 수집해 작전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처럼 팬텀2는 단일 임무에 한정되지 않고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로 운용되며 한국 공군의 주력 전력으로 오랫동안 활약했다. 결국 팬텀 II의 다양한 작전 운용 경험은 한국 공군의 실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차세대 전투기 운용을 위한 중요한 교훈과 기반을 제공하였다. F4 팬텀2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 체계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에게 새로운 전술적 가치를 제공한 전투기였다. 당시 팬텀2는 첨단 레이더, 전자전 장비,
유도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어 조종사들이 최신 항공전술과 복잡한 전자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초음속에서의 장거리 작전, 공대공 교전, 공대지 타격 임무를 실전적으로 경험하면서 조종사들은 이전 세대 전투기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고도의 전술적 감각을 익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조종 기술의 향상을 넘어 공군 전체의 전술교리 발전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F4 운용을 통해 확보된 노하우는 이후 KF-16과 같은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나아가 현재 개발된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 또한 팬텀 2로부터 이어진 전술적 경험과 전투 운용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팬텀 II의 전술적 가치는 한국 공군을 단순한 방위 수준에서 벗어나 현대적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F4 팬텀2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지만 기술의 발전과 차세대 전투기의 등장으로 점차 그 임무를 넘겨주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었던 팬텀2는 수십 년 동안 한국 하늘을 지켜왔으나 기체 노후화와 유지 보수 비용 증가, 그리고 5세대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으로 인해 2020년대 들어 순차적으로 퇴역 절차를 밟게 되었다. 특히 2024년을 끝으로 마지막 남은 기체가 공식적으로 퇴역하면서 한국 공군의 팬텀2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팬텀2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 공군 현대화의 상징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일부 기체는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전쟁기념관, 공군박물관 등 주요 시설에 전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시 기체들은 국민들에게 팬텀 II 가진인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대한민국 공군이 걸어온 발전의 과정을 보여주는 상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동시에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기체로서 국가 안보를 지킨 자랑스러운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퇴역 이후에도 팬텀2는 여전히 한국 항공사의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 이름은 앞으로도 기억될 것이다.